미국발 주요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오늘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내놓은 발언을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기 총재, 유로존의 경제가 올 초까지는 취약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 경제가 올 초까지는 취약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검색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통화정책회의가 간밤 있었는데요. 드라기 총재는 이 회의가 끝난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로존의 경제는 올해 초까지는 취약할 것으로 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에 유로화 급등에 대해서는 실질 실효 환율 기준으로 유로화의 환율은 장기적으로 평균 수준에 근접했다면서 유로화의 절상 추세는 유로존에 대한 시장 신뢰감이 회복되고 있는 신호라고 평가했지만 앞으로의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리가 결정됐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0.75%로 기준금리가 동결됐는데요. ECB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의 0.75%로 동결하는 데 만장일치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종전의 1.0%에서 사상 최저인 현재 금리로 인하한 이후에 7개월째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 발표가 된 경제 지표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단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 건 정도가 신청을 했는지 관련 검색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6만 6천 건이 지난주에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에 비해 5천 건이 줄어든 36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시장의 전망치 36만 건보다는 많은 수치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계절적인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통계인 주간 신규 실업자의 4주 이동 평균도 전주보다 2,250명이 줄어든 35만 500명으로 지난 2008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주요하게 발표된 경제 지표가 있어서 관련 검색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노동부 쪽에서 발표된 지표인데요. 노동 생산성은 좀 감소했다는 부진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4분기 미국의 노동 생산성도 발표했는데요. 최근 7분기 만에 처음으로 최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연율 환산 2.0%가 하락해 시장의 전망치였던 1.4% 하락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근로자에게 들어가는 노동 비용이 빠르게 증가한 탓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매각 소식이 전해진 델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델의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세 번째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3위 PC 제조업체인 델의 매각이 결정된 가운데 한 개인 투자자가 마이클 델 최고 경영자의 회사 매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검색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당 13달러 65센트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이 투자자는 소장에서 주당 13달러 65센트의 매입 가격은 델의 장기적인 전망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각 발표가 나온 뒤 일부 투자자들은 인수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각 안에 세부 사항을 델 측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앞서 발표가 됐었던 델의 매입 가격을 다시 살펴보면요. 244억 달러에 매입키로 했습니다. 앞서 마이클 델은 자신과 또 사모펀드인 실버레이크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44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조 5천억 원에 델을 매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미국발 주요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